안녕하세요. 남은을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작년 초 무척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대법원에서 방송인 유재석에게 6억 원, 방송인 김용만에게 1억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디에서? 대법원에서.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선고되나 싶죠. 근데 이게 연예인 출연 계약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판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예인 출연 계약의 주체는 누구일까? 이런 주제로 유재석 출연료 6억 원 반환수송의 전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유느님의 미담을 하나 추가해서 신앙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MC이자 방송 3사 연예대상을 무려 14번이나 수상한 유느님. 유재석 씨는 현재 FNC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11년 전이죠. 2009년 SBS 연예대상에서도 유재석은 대상 후보였는데요. 그 당시 시상식 진행자였던 신동엽은 대상 발표를 앞두고 막 객석에 내려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신동엽 씨가 유재석 씨에게 누가 대상을 받을 것 같냐고 조금 이렇게 짓궂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유재석이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사장님은 누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들 막 웃고 신동엽은 무척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뭘까요? 대법원 판결로 나란히 출연료를 돌려받게 된 이 유재석과 김용만은 원래 DY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었거든요. 보통 엔터사는 그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짓잖아요. SM은 이수만, JYP는 박진영, YG는 양군, 양현석 이런 식으로. 그럼 이 DY는 바로 동엽, 방송인 신동엽이 설립한 엔터사였습니다. DY는 2001년에 설립해서 신동엽 사장님 밑에 유재석, 김용만, 이혁재, 노홍철, 박경림, 강수정, 송은이, 김영철, 박지윤 이렇게 소속된 회사였어요. 지금 들어도 소속 연예인 되게 화려하죠. 그런데 2007년 DY 엔터테인먼트가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됩니다. DY를 먹은 회사는 스타 방송인 강호동을 보유하고 있었던 팬텀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강호동과 유재석, 신동엽이 한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그 시너지가 엄청났겠죠. 잘 나갈 때는 이 소속사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패밀리가 떴다, 스타킹, 무릎팍도사, 라디오스타, 강심장, 남자의 자격 이거를 전부 직접 만들어가지고 방송국에 팔았고 연말에 뭐 연예대상, 연기대상을 하면은 후보자, 수상자 전부 다 이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2009년은 이 회사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은 때였습니다. 당시 제법 유명했던 카페 체인이었던 디초콜릿도 인수하고 사업을 엄청 확장했어요. 그러더니 회사 경영진에 횡령 사건이 터지고 경찰, 검찰 수사받고 회사는 결국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퇴출됐습니다. 2011년 상장 폐지. 워낙 회사가 이름을 많이 바꿔서 저는 계속 그냥 이 회사라고만 했는데 상장 폐지될 당시의 이름은 스톰 ENF였어요. 스타파워 믿고 이 회사 주식 샀다가 돈 날린 이 개미 투자들은 아마 이 영상 보시면은 막 이를 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가 엉망인데 소속 연예인들한테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줬을 리가 없겠죠. 회사한테 돈 받을 게 있다면서 채권자들이 줄줄이 밀려들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막 전부 딱지 붙이고 어디 돈 나올 구멍 없나 하고 찾다가 방송국에 있는 이 연예인 출연료를 발견했어요. 회사가 방송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채권이죠. 채권자들은 이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했고 방송국은 아니 나는 모르겠으니까 뭐 채권자가 가져가든 회사가 가져가든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이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게 유재석 6억 원, 김용만 1억 원이었어요. 유재석은 2010년 문제의 이 회사 스톰 ENF와 계약을 해지하고 1인 기획사 JS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요. 그리고는 같은 처지에 있던 김용만과 함께 오늘의 주제가 된 이 10년간의 출연료 반환 소송을 시작합니다. 변호사인 제가 보더라도 유재석 씨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소송이 끝도 없었습니다. 먼저 소속사와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내 출연료 달라. 그런데 방송국이 난 모르겠다, 알아서 가져가라 하면서 이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허무하지만 이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법원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맡겨져 있는 출연료 내 거다 이거죠. 벌써 소송을 2개 했죠. 다행히 여기에서 유재석, 김용만이 승소를 했는데 이거 이겼을 때가 이미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사하고 계약 해지한 게 2010년인데 벌써 4년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소속사한테 돈 받을 게 있던 또 다른 채권자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유재석, 김용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또다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재석, 김용만이 져요. 방송국이 법원에 맡겨둔 출연료 유재석과 김용만이 가져갈 수 없다. 가압류 채권자들이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1심에서 져서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졌습니다. 2심에서 졌을 때가 2016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4번의 재판을 겪으면서 6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결론이 출연료 못 받아간다 이거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럼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유재석, 김용만은 왜 졌단 걸까요? 유재석, 김용만의 전속계약에는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소속사가 돈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하고 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금액에서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연예인과 그리고 소속사가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단 출연료는 소속사가 먼저 받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소속사한테 압류를 해놓은 채권자들이 돈을 먼저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채권자들이 돈 다 가져간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은 그때 유재석, 김용만이 받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꼽으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왠지 억울하겠죠. 아니 내가 출연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인데 왜 소속사의 빚쟁이들한테 다 뺏기고 정작 나는 돈을 한 푼도 못 받냐 이거죠. 심지어 소속사와의 수익 분배 비율도 2대 8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연료 중에서 소속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법원이 등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재석, 김용만이 패소했던 이 2심 판결을 파기해버리고 유재석,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그거예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은 일신전속적, 쉽게 말해서 그 사람밖에는 못하는 일이다. 아무리 소속사가 연예인을 대신해서 뭐 계약을 하고 출연료를 받고 했다고 하더라도 소속사 마음대로 출연자들 같은 소속사 뭐 다른 연예인으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그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이고 방송국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그 연예인에게 있다. 소속사는 그냥 연예인들을 위해서 계약하고 출연료 받는 거를 대신해 주는 것 뿐이고 아무리 전속계약에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 이렇게 써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부적인 정산 절차, 그런 정산 방법일 뿐이다. 어떤가요? 말되지 않나요? 아니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속사가 아니라 출연자에게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원칙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유재석 씨, 김용만 씨는 2010년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거였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는 2019년이고 2020년 올해 1월에 상대방의 상소가 각하되면서 10년 만에 최종적으로 유재석, 김용만이 승소하게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진짜로 10년 걸렸어요. 물론 뭐 6억 원이라고 하는 출연료 정말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과 소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뭐 스트레스, 각종 비용, 변호사 보수까지 고려하면은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유재석, 김용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재석도 그걸 알고 시작한 거라는 거. 주변에서 굉장히 말렸다. 판례도 없고 100% 진다고 했다. 소속사 문제로 출연료를 떼이는 연예인들을 위한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해보자고 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실제로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엔터업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소속사가 없어지거나 부도나거나 하면서 출연료 못 받고 떼이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유재석은 못 받은 출연료가 6억 원이었지만 그리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들은 몇백만 원이어서 그거 받자고 이렇게 10년간 소송할 수도 없어요.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번 대법원 판결 덕분에 앞으로 소속사가 파산하거나 경영 악화로 출연료를 떼이는 경우에 이 연예인이 출연료를 제대로 받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 모든 사건을 수행하신 최충단 변호사님이 인터뷰에 따르면은 유재석 씨는 향후 다른 연예인이 소송을 맡기러 온다면은 저렴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연예인 출연 계약의 주체는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유재석 출연료 6억 원 반환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법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